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26일자 스톡 차트 아날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브로드컴, 아마존,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먼저 보실게요. 네, 엔비디아 차트고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이 올라가는 업트렌드 라인, 패러렐 채널이죠. 패러렐 채널, 상향 패러렐 채널이 이 트렌드 라인에서 이 위쪽에 있는 여기랑 이렇게 만들어진 패러렐 채널이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지지를 받은 상황에서 뚫고 내려갈지 아니면 지지받고 올라갈지.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금요일에 이렇게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 패러렐 채널에서 지지받은 게 유지될 확률이 더 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만 바로 도지를 만들면서 빠졌고, 화요일에 다시 밀려 내려와서 지지받았고, 수요일에 도지 만들면서 훅 빠졌죠. 이때 그 중국 관련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 악재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 반등을 했고, 금요일에 CPI 관련된 매크로 넘버로 인해서 상승을 하면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테크적으로는 패러렐 채널 하한선에서 두 번 지지받고 뚫릴 뻔 하다가 매크로 때문에 다시 패러렐 채널 안쪽으로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향 트렌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후에 뭐 매크로가 더 나오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다음 주에 레이트 시즌이 있기 때문에 그 레이트 시즌의 영향을 받아서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시장의 레이트 시즌이 레이트가 인하가 된다는 그 사실이 거의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결될 확률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그 디시전 메이커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하를 하게 되면 추가로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게 맞고, 물론 그 이후에 뭐 파월 의장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조금 더 그 상승폭이 제한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일단은 추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또 뭐 중국발 악재가 지금 아직 계속 남아 있죠. 그리고 다음 주에 그 한국에서 에이펙 회담에서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또 뭐 좋은 뉴스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을 하셔서 그때그때 뉴스에 잘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인가요? 네, 다음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아래쪽에서 장이 형성됐는데, 지금 이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요 삼각형에서 위로 뚫고 올라갈지 아래로 뚫고 내려갈지, 그게 중요했죠. 그런데 금요일에 일단 여기서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서 위쪽을 뚫을 가능성이 좀 더 커졌었죠. 그리고 나서 514.64 이 레벨을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저항을 받을지 그게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갭 상승을 하면서 아예 시작을 514.64에서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으로 반전을 확실하게 했고 화요일에 518.29에서 월요일 저항 받은 것처럼 같이 저항을 받은 상황이었고 수요일도 같이 치고 올라갔지만 뭐 중국 관련된 악재들이 나오면서 도지를 만들었고 목요일에도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은 상황에서 금요일에 CPI도 일시적으로는 치고 올라갔었지만 결국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심지어 전에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만 영향을 받았지만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까지 이중으로 저항을 받으면서 CPI에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얘기는 그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잘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력한 다운 트렌드 라인 저항선에 부딪힌 상황이라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과 이 삼각형, 그러니까 얘 말고 이 두 개의 삼각형의 위를 뚫을지 아래를 뚫을지가 월요일에 결정이 되겠고 위로 뚫으면 상승, 아래로 뚫으면 여기서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개를 반반 확률로 볼 수밖에 없다. 왜? 도지가 가운데 있는 거의 십자가 도지 비슷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방향을 예측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반반 확률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밀려 내려올지 이 업 트렌드 라인으로 올라갈지가 결정이 돼야 방향을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밑에서 올라가는 게 강하냐, 여기서 저항받는 게 강하냐를 놓고 봤을 때는 이 밑에서 올라가는 게 좀 더 강해 보이죠. 그리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한 번, 두 번, 세 번에 이미 저항을 받으면서 약해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보통 한 번, 두 번, 세 번 트라이하고 네 번째는 뚫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다운 트렌드 라인보다는 이 업 트렌드 라인, 그래서 상승으로 계속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 뭐 55도 안 되고 52대 48 뭐 이 정도의 확률로 저는 약간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살짝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애플이죠. 애플 차트고요. 애플은 뭐 지난주에 굉장히 길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트렌드 라인과 이렇게 올라가는 이 트렌드, 트렌드 라인이 아니라 이 트렌드죠. 이 트렌드와 이 트렌드가 이렇게 꺾인 상황이다. 그래서 뭐 이걸 여기까지 하는 것보다는 뭐 이 정도까지 하는 게 맞겠죠. 이 정도까지 트렌드가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위로 꺾인 상황인데 그게 지난주에 이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에 닿아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양새였죠. 하지만 그게 이 밑에서 올라오는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에 가까이 가면서 자, 이 패러렐 채널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 패러렐 채널 아래쪽에 있는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뚫고 올라갈 것인지 했는데 그냥 갭 상승하면서 훅 치고 올라가 버렸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빨간 선은 이거 지지나 저항선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트렌드를 보여드린 거지. 그래서 여기서 그 전고점까지 뚫고 바로 이게 역사상 고점까지 뚫고 올라가 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신고점 만들었고 화요일도 신고점 만들었지만 이제 모멘텀이 조금 완화되는 느낌이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플은 다른 테크 기업들보다 중국발 악재에 민감하죠. 호재에도 민감하지만. 그래서 중국발 소식에 민감한 애플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죠. 이 월요일 날 올라간 이거는 그 애플 판매 실적이 그 아이폰 17 판매 실적이 되게 좋게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중국 판매 실적도 좋았다고 하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밀려 내려온 상황이었는데 목요일에 도지 만들고 CPI 관련해서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양. 하지만 전고점을 뚫지 못했다.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기준선으로 잡아야 될 그 고점은 이 선이죠. 예, 화요일에 만들어진 이 그 신고점이라기보다는 이 그 월요일에 닿았던 이 고점이 기준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하면 금요일에는 그 전고점까지 미치지 못하고 다시 밀려 내려왔다. 하지만 여전히 강하죠. 그리고 이 패러렐 채널 안쪽에 있고 뭐 이 가운데는 이거는 지지선 저항선 아닙니다. 하지만 더 추가로 상승을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것도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서 지금 이 위에 있는 이 라인으로 패러렐 채널 만든 거였었죠. 그러면 얘를 다시 기준으로 이렇게 놓고 이 포인트를 연장하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다시 해볼게요. 얘를 연장하는 이 포인트, 이 각도를 유지를 하면서 얘와 패러렐 되는 거를 여기 이 고점으로 그리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렸다는 얘기는 지금 이 사이를 보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에 연장되는 이 라인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간에 이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과 지금 현재의 그 금요일 종가의 이 사이가 지지저항선이 별로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 사이에 이 포인트와 평행한 각도를 가진 라인을 그려서 이 라인을 저항선으로 놓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잘 그려보시고 지금 어떻게 그리는지 보셨죠? 여기에서 이 포인트를 연결한 선과 이 포인트를 통과하는 같은 각도를 가진 라인을 그려서 얘를 저항선으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게 다시 올라갈 때 이 라인이 저항선으로 쓰이는지 안 쓰이시는지 한번 보시면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시 이렇게 밀려 내려오게 되면 뭐 확인을 하실 수 없겠지만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이 라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고 이런 식으로 패러렐 채널을 사용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걸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오토로 해놓을게요. 다음은 알파벳이네요. 네, 알파벳 뭐 잘 나가고 있죠. 네,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 월요일에 치고 올라가서 뭐 역사선 고점 만들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레인지 좀 브로드하지만 이 레인지에 저항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살짝 밀려서 올라가면서 그래도 저항을 받고 화요일에는 빠졌죠.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 밑에서 뭐 올라오는 이 핑크색 요거가 뭐 그렇게 되게 중요해 보이는 라인은 아닙니다.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하는 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저항을 받았네요. 지지를 받았죠. 여기서 지지를 받았는데 뭐 이게 뭐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그런 지지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수요일에는 이 밑에서 올라오는 요 연결 라인, 이 연결 라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뭐 혹시 원하면 빨간색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요 빨간색 트렌드 라인, 이 트렌드 라인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화요일에는 여기서 저항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화요일에 안 받고 수요일에 저항을 받았죠. 지지를 받았죠. 그래서 지지를 받고 여기 상한선, 여기 핑크색으로 표시한 이 레인지의 상한선까지 이렇게 딱 맞는 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다른 주식들보다는 좀 그 지지저항선에 좀 솔직하게 잘 맞아 떨어진 그런 주식이었다,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 굉장히 작은 도지 만들었고 금요일에 CPI로 훅 치고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저항을 받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냥 여기에서 신고점을 만들어낸 그런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죠. 저때 올라갈 때 미지의 영역에서 할 때 뭐 여기서 이렇게 로우 하이 레퍼런스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로우 하이 레퍼런스 하나, 둘, 세 개 중에서 그 중에 이게 맞아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죠. 왜 맞아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우 하이 레퍼런스는 그릴 수 있는 게 여러 가지죠. 그래서 어디에 저항을 받을지 몰라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이거 이렇게 그려놓고 얘에서 저항을 받을지 그 다음일지 하나하나 보면서 하셔야 되는 거죠. 얘가 맞을지 그거를 미리 알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로우 하이 레퍼런스는. 로우 하이 레퍼런스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만들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이거다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고, 물론 당연히 제일 가까운 게 제일 잘 맞고 그 다음인데 여기에서만 보자면 얘는 니들이 너무 길죠. 그래서 얘는 잘 믿질 않아요. 그래서 메인은 얘냐죠. 고점에 해당되는, 아웃스탠딩한 고점에 해당되는 얘 아니면 얘인데, 얘는 너무 길게 너무 거리가 멀어서 얘는 좀 닿지 않겠구나. 하지만 뭐 훅훅훅 치고 올라갈 때 이런 것도 사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로우 하이 레퍼런스를 사용을 해서 이 정도까지 오겠구나라고 했는데 거의 맞아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계속 강하죠. 계속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뭐 여기서 일단 로우 하이 레퍼런스 그 다음 거 더 치고 올라가면 그 다음 거 좀 전에 그려서 지웠던 그거 하시면 될 거고, 이제 얘는 지워도 되겠죠. 네. 그리고 이 고점이 뭐 신고점 갱신했지만 일단은 이 고점 유지를 시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새로 그렸지만 얘를 뭐 기준선으로 삼으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은 이 신고점 레벨은 그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뭐 계속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뭐 다시 이 저항 받았다고 여기서 여기 굉장히 강하니까 내려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죠. 계속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굳이 트렌드 라인 하나 더 그려준다면 여기에서 얘를 기준으로 트렌드 라인을 그리는 게 맞습니다. 여기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그리는 게 맞습니다. 트렌드 라인이고 하나 더 그려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파벳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로드컴이네요. 브로드컴. 네, 브로드컴은 보시다시피 이 핑크색 레인지에 완전히 갇혀 있습니다. 지난주 여기까지 돼서 밀려 내려왔고, 뭐 더 내려올 건가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치고 갭상승해서 올라가서 이게 깨지나 했는데 이 핑크색 레인지 상한선에서 저항받고 바로 밀려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 수요일, 뭐 월화가 그래도 좀 괜찮았었는데 다른 주식들은 월화가 안 좋고 수요일도 안 좋고 목요일날 조금 회복하나 했는데 계속 밀려 내려오는 분위기였죠. 뭐 이거에서 저항을 받았다고 보기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저항을 받은 건 확실하게 맞긴 합니다. 그런데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브로드컴은 그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스타일이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일단은 받은 걸로 봐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나서 CPI 때문에 훅 치고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56.34 이 상한선을 뚫지 못하고 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아직도 이 핑크색 레인지에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당분간은 이렇게 핑크색 안쪽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은 그렇게 길게 안 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레인지 무브를 하게 되면, 레인지 무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드릴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그룹과 이 그룹이 지금 나눠져 있는데 거의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 트렌드 라인이 그래도 지지선으로라도 그렇게 좀 작용을 했었던 이유는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하는 중요한 선이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알파벳에서도 그룹과 그룹을 연결하는 선이 되게 중요했고, 애플에서도 그랬듯이 이 그룹과 그룹을 연결하는 이 선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아무래도 지지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아마존이네요. 네, 아마존이고, 다음 여기가 지난주 여기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21.42까지 해서 여기서 지지를 받았죠.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밀려 내려왔지만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서 끝났기 때문에 월요일은 상승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화요일에 갭상승,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갭상승하면서 치고 올라가서 223.30에서 저항을 확실하게 받고 다시 개파락했죠. 이 개파락은 아무래도 그 중국 관련된 거죠. 아마존은 리테일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고, 목요일에 다시 치고 올라갔지만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네, 이거 굉장히 오래된 트렌드 라인이죠.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은 상황에서 다시 CPI 때문에 갭 상승해서 치고 올라가서 223.30이 깨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우리는 여기다가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하나 또 그려주죠. 보통 얘를 그려도 되고 얘를 그려도 되는데, 얘가 이렇게 크게 치고 내려왔으니까 얘를 그리는 게 맞죠. 여기 보통 니들이 길다 그러면은 다른 그 보디에 비해서 니들이 길다 할 때 길다고 하는 거지, 보디가 이렇게 크게 있는 상황에서 다른 것보다 니들이 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니들이 길다. 왜냐면 거의 보디의 2배, 그러니까 보디만큼의 사이즈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얘는 그게 아니죠. 다른 애들보다도 길긴 하지만 여기 있는 보디보다도 훨씬 짧은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긴 니들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 여기 이걸로 그려주고, 그것도 극복할 정도로 굉장히 세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쭉 해서 그래도 떨어지면서 장이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서서히 내려오면서 장이 마감이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포스트가 뭐죠? 그래서 아마존은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저항을 받은 상황이고, 23.30을 훌쩍 뛰어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 그려주면, 네, 굉장히 가파릅니다만, 일단은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 이 트렌드 라인을 만나면 다시 추가 상승할 여지도 있고, 그 다음에 강한 거는 228.06으로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게 저항선, 뭐 내려온다고 하면 계속 지지선은 뭐 다 계속 있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다운 트렌드였지만 일단은 다운 트렌드가 일단은 새로 만들어진 예로 깨졌다라고, 이게 깨지고 이제 컨펌은 아직 안 됐지만 이렇게 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내려오는 트렌드에 뭐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오바고, 아직은 뭐 이 밑에 뭐가 없으니까 뭐 이 정도
그래도 눈에 잘 띄는 건 이 정도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이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 이 포인트가 맞아 떨어졌으니까. 이 시점에서는 이 포인트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어서 이렇게 이건 할 수 있었겠네요. 죄송합니다. 다운 트렌드 라인을 그리고 이거의 패러렐 채널을 그려서 이 밑으로 내려놓으면은 이 정도에서 지지 받겠구나 했는데 그게 딱 맞아 떨어진 케이스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왔으면 요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여기서 저항을 받아 다시 안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이때 이렇게 올라갔었던 그 상승세 모멘텀과는 다르죠. 지금 이 각도와 이 각도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렇게 올라가서 저항받고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또 저항을 받으면 요거하고 패러렐한 이 패러렐한 거가, 이거는 패러렐 채널이 아니고 그 각도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간 이 각도, 이 각도에 비해서 이 각도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모멘텀이 크기 때문에 이 다운 패러렐 채널,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이것도 다운 트렌드 라인이니까 이 다운 트렌드 라인으로 만들어진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에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다고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얘의 모멘텀이 커서 얘를 일시적이건 아니면 항구적이건 뚫을 확률이 커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저항선에 저항을 받았지만, 얘를 지우고요. 저항선을 받았지만 이 다음 트렌드 라인을 뚫을 가능성이 좀 더 커졌구나. 이 각도에 비해서 얘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리면서 시장을 판단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일단 그려 놓을게요. 그리고 이게 깨지고 나더라도 뭐 다시 밀려 내려올 때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저항선, 지지선 이런 것들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아마존은 일단은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은 뚫고 228.06까지는 갈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메타네요. 메타가 그동안 좀 부진했다가 조금 올라오나 싶었지만 또 훅 치고 내려가면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지를 봤죠. 그래서 지난주 여기까지 돼서 와, 이거 여기서 밀려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은 극복할 것인지, 근데 밀려 내려갈 확률이 더 커 보였죠. 그런데 갭상승하면서 월요일에 치고 올라갔고, 치고 올라간 다음에 다른 중국발 악재가 있어도 뭐 메타는 크게 뭐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안 하죠. 페이스북 이런 거 없고 크게 영향을 안 받았지만 전체적인 장의 분위기가 뭐 안 좋았기 때문에 도지 계속 만들면서 화수목은 간을 봤죠. 그리고 나서 밀린 상황에서 CPI 있는데 CPI 영향도 메타는 크게 보지 못한 상황. 그래서 뭐 여기 이 731.00과 이 사이에 그냥 이렇게 딱 끼어서 도지를 만든 상황. 다운 트렌드 라인, 다운이죠. 다운이었고, 다운 트렌드였고, 약간 극복하나 싶다가 밀려 내려왔고, 하지만 완전히 쳐져 내려오지는 못한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 정도의, 분위기를,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예. 분위기를 이렇게 탔다라고 봤을 때, 다시 올라가나, 아니, 밀려 내려가나, 했는데 그래도 갭상승하면서 올라갔지만 740.91에서 저항을 확실하게 받으면서 밀려 내려올 거라고 기대가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얘를 극복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상승 모멘텀을 타지 못하고 갭상승으로 월요일, 화요일 올랐지만 거기서 이렇게 꺾여버린, 뭐 그 역기역자라고 해야 되나요? 역기역자로 이렇게 꺾여버린
상황이 돼버렸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상승을 기대하는 건 좀 무리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죠. 대신 여기에서는 그래도 저항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작은 영역에서 좀 움직이다가 상승 또는 하락의 기회를 엿보는 그런 분위기로 메타는 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 딱히 없네요. 뭐 이거 어닝인데 뭐 어닝 정도는 이게 어닝 맞죠? 아, 예, 어닝이 있네요. 그래서 어닝이 예정되어 있군요. 그래서 다음 주에 어닝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또,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레이트 디시전들, 이런 것 때문에 되게, 10월 마지막 주는 정신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매크로도 있고 어닝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복합적으로 있고 에이펙 회의도 있고 뭐 정신 없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뉴스랑 여러 가지 나오는 그 넘버들 잘 확인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지나면 이제 또 11월 초에는 뭐 딱히 큰 건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을 잘 마무리하시고, 2달밖에 남지 않은 2025년 잘, 매니지를 하실 타이밍이 됐습니다. 또 11월에 미국은 땡스기빙 이런 거 있고 그러면서 또 그 홀리데이 분위기로 넘어가고 12월에는 연말이는 또 유럽 쪽이 홀리데이 분위기로 넘어가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0월 말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정신없는 일주일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선물 차트와 스톡 차트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11월 초에 있는 강연 신청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고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